추억의 기타 코러스가 울려 퍼지는 이곳은 서울 종로에 있는 낙원 악기 상가. 1970, 80년대 한국 대중음악을 꽃피운 이곳 낙원 악기 상가가 세계 최대 규모 악기 전문 상가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내 고향집이 그리워지네. 건물이 들어선 지 48년째. 한때 철거의 위기도 겪었지만 대를 이어 상가를 지켜온 악기상들은 이곳을 떠나지 않기로 했습니다. 소식을 듣고 달려온 이들. 낙원 악기 상가를 통해 음악을 만났고 40년 넘는 세월을 함께 해온 단골 손님들입니다. 서울 중심부를 동서남북으로 잇는 종로 1가 사거리. 그곳에서 안곡동으로 올라가는 길목에 낙원상가가 있습니다. 낙원상가가 들어선 것은 1969년. 70년대부터 주변 악기점들이 이곳으로 모여들기 시작해 악기 전문 상가로 알려지기 시작했지요.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은 2층. 기타, 바이올린, 색소폰 등 친숙한 악기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3층에는 전문 연주단체나 공연팀이 즐겨 찾는 대형 악기점이 있는데요. 전통 악기를 비롯해 음향 장비와 액세서리까지 300개에 이르는 상가에는 100여 종의 악기 수십만 점이 있습니다. 값으로 따지면 대체 얼마나 될까요? 세계 최대 규모 악기 전문 상가답죠. 그런데 이 상가에는 악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악기의 수명은 최소 20-30년. 한 번 팔면 끝나는 상품이 아닙니다. 고장나서 다시 돌아오는 악기를 고치며 악기 주인과 긴 세월을 함께하는 토박이 악기상들. 50년 가까이 건물을 떠받치고 있는 다리처럼 한국 음악을 떠받쳐온 숨은 주인공들입니다. 낙원상가 많이 와보셨죠? 낙원상가는 많이 오셨어도 여기를 안 와보셨으면 낙원상가를 오셨다고 할 수 없습니다. 가보시죠. 상인 대표들이 제작진에게 특별히 보여줄 게 있다며 앞장섰는데요. 뜻밖에도 50년 정도 된 엘리베이터예요. 50년쯤 됐다는 엘리베이터였습니다. 자, 이 엘리베이터는요, 50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 엘리베이터입니다. 그리고 이 건물의 내구성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옆에 이렇게 창문으로 잘 보일 수 있게끔 이렇게 해놨습니다. 네, 그러니까 현존하는 엘리베이터 중에서는 제일 오래된 우리나라 최고령 그렇죠. 엘리베이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일로 올라가면요. 낙원 악기 상가에 이런 비밀이 있는 줄 몰랐네요. 처음 올라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도 여기 뭐 카메라 덕분에 이렇게 엘리베이터 기계실을 와보게 됩니다. 네. 그렇게 들어간 엘리베이터 기관실에서 악기상과 얼추 나이가 같은 독일제 엔진과 엔지니어 한 분을 만났습니다. 지을 때부터 설치해가지고 그 설치도 이제 같이 하면서 50년 가까이 계시는 거예요? 네, 50년 가까이. 이 기계랑 지금 국내 최고령 엘리베이터 거저 만들어진 게 아니군요. 그런데 여긴 또 어디죠?
원래 그 낙원 상가가 그 낙원 아파트에 있는 상가거든요. 예, 낙원 아파트 중정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가운데 이제 햇볕을 제대로 다 밑에 층까지 받을 수 있고 화분도 이렇게 놓여 있고 그래서 거주하기 굉장히 편안한. 지금 가는 곳은요, 우리 낙원 기상가에서 일도 하시고 이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사모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아우 집이 너무 예뻐요. 1960년대 말 엘리베이터까지 갖춘 이 주상복합 아파트는 장안의 명물이었답니다. 요새 잘 지어진 아파트 보면 여기가 불편하리라고 생각하는데 이미 이제 반을 시내에 나와 있으니까 행동하기도 굉장히 좋아요. 손녀가 이제 학교를 들어가는 바람에 큰 집을 물려주고 아들 집이었어요, 이게. 아드님도 다 여기서 같이 또 사시네. 그렇게 같은 지붕 아래 악기상과 주민들은 48년 세월을 함께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상인 대표들이 부쩍 바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역사로 봤을 때는 우리나 이 팀이나 거의 같다 볼 수 있는. 아니면 시민들과 관광객들을 위한 공연을 준비하고 있는데 마땅한 공연팀을 찾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30명이다 하면 30명이 다 나와서 연주를 하고. 네. 초창 멤버들. 예, 초창기 멤버들을 우리가 이제 섭외해서 이제 공연을 지금 하려고 해서 마침 오늘 좀 이따 저녁에 약속을 잡았어요. 그래서 다행히 괜찮은 연주팀을 찾은 모양입니다. 저녁에 손님이 오신다는 말에 박주일 씨가 급히 상가 지하로 내려갑니다. 지하에는 왜 왔나 했는데 여기 시장이 있었네요. 위층에 악기점이 들어서는 사이 지하에는 만물상 버금가는 시장이 생겼다는데요. 국산 돼지고기 오겹살에 청국장까지 이 시장에 소문난 먹거리 알뜰하게 다 챙겨 가져가려니 진땀이 납니다. 그날 저녁 드디어 기다리던 얼굴들이 나타났습니다. 반갑습니다. 좀 뵙겠습니다. 1970년대 활동했던 아마추어 기타 코러스 쌍투스. 40년 전 낙원 상가에 와서 처음 기타를 샀던 대학생들이 어느새 멋진 중년 신사들이 됐습니다. 사실 악기상들에게는 말 못할 고민이 있었습니다. 건물이 오래되다 보니 철거 위기에 놓인 것입니다. 그때 난리가 났었죠. 이런 상가를 쉽게 없앤다는 거는 굉장히 큰 손실이고 또 우리 상가가 이게 큰 상가가 옮겨서 갈 만한 장소는 쉽게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고민을 좀 많이 했었죠. 그때 상인들을 살린 것은 안전도 검사에서 나온 이 채취석. 100년도 끄떡없다는 자갈돌이 촘촘히 박혀 있었던 것입니다. 자갈이 그대로 박혀 예, 있네요. 자갈은 한강에서 그때 이제 이게 60년대 후반에 직접 채취한 거고 못이 들어가질 않습니다. 튀어나와요. 그 정도로 건물이 잘못 친 거잖아. 못 들어가게. 잘못 만든 거예요. 위기를 겪으면서 악기상들은 낙원 상가를 새롭게 보게 됐습니다. 단순히 악기를 사고 파는 곳이 아니라 시민들과 공유해야 할 소중한 유산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멋진 공연이라고 멋진 좀 자리 좀 많이 아주 기대감. 낙원 상가는 함께 나이 먹어가는 오랜 친구 같은 곳. 그런 낙원 상가를 살리기 위해 쌍투스 사람들도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요즘 젊은이 위주의 무대들 아니에요, 전부? 그래서 조금 이 젊은 시대를 지난 사람들도 좀 무대를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좀 더 많았으면 좋겠다 하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우리가 또 이렇게 무대를 만들 수 있다는 거는 그 중에 하나의 아주 소중한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즐겁게 즐길 거예요. 이번에 아주 멋진 공연회가 만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았어. 기대됩니다. 낙원상가의 무궁한 발전을 위해 며칠 뒤 기타를 맨 중년 신사들이 삼삼오오 모여듭니다. 1970년대 대학을 다니며 쌍투스를 세상에 알린 주인공들입니다. 낙원 빌딩. 빌딩이 빌딩하고 이게 옛날에 빌딩이라고 했지만 옛날에 빌딩이라고 멋있네. 이게 좋다. 들어가시죠. 거기 있잖아요. 낙원상가가 문을 열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들은 찢어진 청바지에 장발을 한 채 이곳에 처음 왔습니다. 이 카페야? 당시 이곳은 유명한 포크 가수들을 비롯해 수백 명의 악사들이 모이는 한국 음악의 메카였습니다. 이거 옛날에도 있었어? 없었어. 그전에는. 차 타고 한참 가야지 기장 하나씩 나오니까. 시내 복판에 이런 악기상들이 모여 있다는 거는 쉽지 않지. 정말 우리나라로서 굉장히 보배로운 데인데. 외국 자연스럽잖아. 늘 오래된 것 같지 않고 편리하게 만들었네. 옛날부터. 깨끗하게 된 거. 갑자기 동수 씨가 기타를 꺼냅니다. 동수 씨가 애지중지하는 이 기타는 30여 년 전 바로 이곳 낙원상가에서 산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다 기타를 쳤어야 되니까 기타를 사기 위해 가지고 낙원상가를 자주 왔죠. 거기 이제 기타들을 사기 위해 가지고 저희들이 저기 돌아다니면서 소리를 내보고 거기 음악을 또 그 기타의 소리에 어떤 게 좋을까 고민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고요. 한 친구가 좋은 기타를 사면 크게 그렇게 부러웠어요. 간단하게. 생애 첫 기타를 안겨준 낙원 악기상가. 그냥 돌아갈 수는 없지요. 그러고 보니 낙원 악기상가를 오간 지는 40년이 넘었지만 여기서 연주를 하기는 처음입니다. 삐꾸 꺼내야지 또. 야, 지갑에 넣어가지고 다니시네. 네. 언제 필요할지 모르니까. 귀에 익은 70년대 올드 팝송이 들려오자 상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쌍투스에게 음악은 내가 아닌 우리 40년간 완성해가는 삶의 화음입니다. 화음을 마친 순간에 옛날에 그리웠던 45년 된 그런 그리움들이 다시 이렇게 찾아오더라고요. 너무 좋았고. 모난데 없이 부드러우면서도 열정이 담긴 노랫소리에 사람들은 자리를 뜰 줄 모릅니다. 계획도 없이 연습도 없이 시작된 공연. 하지만 반응은 기대 이상입니다. 우리가 노래를 부르는데도 다른 사람들이 상을 찡그리지 않고 참 즐거운 이런 표정으로 듣고 있구나 하는데 되게 안도가 됐고요. 또 그런 의미에서 음악이라는 건 참 좋은 거구나. 내가 이걸 잘 해왔구나 여태까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누군가는 잠시 숨가쁜 일상을 벗어나려 이곳을 찾았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그냥 지나쳐가던 길인지도 모릅니다. 이유가 무엇이든 잠시 발길을 멈추고 귀를 기울이는 것만으로도 적잖은 위로와 잔잔한 감동을 받게 됩니다.
되게 가슴이 찡했어요. 왜냐하면 저희 아직까지도 노래하시는 거나 이렇게 맞춰서 하시는 게 되게 완벽해서 그때의 감성을 지금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50대 후반이다 보니까 뭐 60, 70년대 그 음악이 너무 좋은 거예요. 자리를 못 떠나겠어요. 그래서 지금. 그 시간 작은 악기점에 앉아 업무 보느라 바쁜 상인 대표 유강호 씨. 공연용 건반 악기와 음향 장비로 가득한 그의 가게에 웬 바이올린이 있네요. 예, 올해 그 악기 나눔 캠페인을 통해서 많은 시민들이 가정이나 곳곳에서 이제 사용하지 않는 중고 악기를 저희가 직접 손을 봐서 이 악기를 필요로 하는 아이들한테 보내고자 이 악기가 지금 여기 있는 겁니다. 고장난 바이올린을 들고 찾아간 곳은 같은 층에 있는 현악기 전문점. 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세요. 네. 악기가 또 왔습니다. 예. 최신혜 씨는 현악기 제작 수리 분야에서 꽤 이름이 알려진 전문가입니다. 붙여서 사용할 수 있을지 줄도 좀. 그러네요. 하지만 이번에 기증받은 바이올린 상태가 너무 심각하네요. 고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브릿지 새로 끼우는 거랑 그리고 팩도 좀 손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유강호 회장의 마음을 아는 듯 최신혜 씨의 대답이 시원시원합니다. 네, 그리고 줄 새 걸로 교환하고 있을 것 가능할까요? 근데? 네. 뭐 시간 좀 주시면. 워낙 실력자이시니까. 아무튼 저기 아이들이 잘 쓸 수 있거든요. 바쁜 시간을 쪼개 이 일에 동참해주는 악기상들이 유강호 씨는 고맙기만 합니다. 원래 바이올린은 관리만 잘하면 대를 물려가며 수백 년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를 소홀히 하면 악기 수명도 그만큼 짧아집니다. 핵심 부속이 다 망가진 바이올린, 아무래도 고치는데 시간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시민들에게 좀 더 친근하게 다가가려는 노력은 건물 곳곳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상가 내부에 정비도 많이 하고 그리고 이제 문화 시설을 많이 확충을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카페 공간도 만들고 휴게 공간도 만들고 시민들이 와서 언제든지 쉽게 악기를 만져보고 다뤄보고 그 악기를 갖고 연주를 할 수 있는 문화 공간으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런 취지에서 시작한 것이 반려악기 캠페인입니다. 반려악기 캠페인이란 시민들이 희망하는 악기를 배울 수 있도록 악기와 연습 장소, 레슨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한 사람이 최소 한 가지 악기를 연주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직장인 손수영 씨도 최근 반려악기 프로그램에 참여해 올겐을 배우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 워낙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또한 원정도 많이 다니고 멀리 또 여러 분의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제 스스로가 때로는 지치고 많이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음악을 배우러 낙원상가에 갈 때마다 저는 굉장히 기쁘고 반갑고 또 즐겁습니다. 너무나 좋고 앞으로도 제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제 인생의 활력소가 될 수 있도록 음악을 또 열심히 그렇게 해볼 생각입니다. 한편 쌍투스의 낙원 악기 상가 공연이 확정되면서 바빠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 퇴근하기 무섭게 집으로 돌아와 악보를 만드느라 여념이 없는 이 사람은 쌍투스 11기 56살 정수철 씨. 쌍투스 4부 화음에 그의 중후한 베이스 음색이 빠질 수는 없지요.
그런데 수철 씨와 아내 강영미 씨는 쌍커플이라는 별명으로 더 유명합니다. 쌍커플이요? 쌍투스 내에서 연애해서 결혼한 커플. 나는 그 생각을 전혀 못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하도 약자를 많이 쓰다 보니까 쌍꺼풀 그렇게 또 하는 모양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70년대 학번들하고 외식 사업을 하는 52살 김병현 씨도 공연에 참여하게 됐는데요. 기타 솜씨가 일품이랍니다. 맑고 힘있는 고음으로 쌍투스의 화음을 이끌고 있는 리드 보컬 장철순 씨. 부모님의 반대로 가수가 되지는 못했지만 노래를 포기한 적은 없습니다. 참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운 시기가 좀 있잖아요, 개인적으로. 그럴 때는 참 못 잡은 적이 좀 있어요. 노래도 좀 멀리 했던 적이 있고. 근데 그런 거를 또 그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 또다시 기타가 그리워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태까지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노래와 기타를 통해 삶을 풍요롭게 갖고 온 이들에게는 이곳 낙원상가가 있었습니다. 여기다. 여기에요? 이제 다시 음악의 메카가 되어 시민들에게 다가가려는 낙원상가를 위해 쌍투스의 오랜 우정이 빛을 발할 때가 왔습니다. 벌써 와 있었네. 쌍투스 공연에서 빠질 수 없는 곡은 그대 있는 곳까지. 이 곡의 여자 솔로 부분을 위해 2명의 현역 여자 후배가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영원히 사랑한다고 그 맹세 섞여보니 이 곡은 1978년 대학가요제 입상곡으로 유명하죠. 우리도 한번 이 쌍투스 기타 코러스를 이 대학가요제를 통해 가지고 한번 우리의 이름을 한번 알려보자, 그런 취지로 나가게 됐는데, 이 곡이 이제 외국곡을 번안해 가지고 선배님들이 함께 불렀던 곡들입니다. 4부 방음으로 해서 기타들 다 내고 그러고 나갔었습니다. 고등학생이었는데 이제 집에서 TV 보다가 이제 그 대학가요제 그 쌍투스라고 해서 나오더라고요. 한 6명인가 쭉 나오는데 이제 그대 있는 곳까지 그 에레스토 번호하는 걸 부르는데 참 인상이 좀 깊어서 난 대학 가면은 저기 가야겠다. 개인 지금 솔로가 아직도 지금 딱딱해. 멜로디는 저기 담비가 멜로디를 아니까 담배를 하고. 대학 시절 선배들과 처음 낙원상가에 왔던 병현 씨에게는 이번 공연이 남다른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굉장히 신선하죠. 여기 낙원상가들은 사실은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들이 모인 집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분들이 기획하는 정말 괜찮은 콘서트, 굉장히 의미 있는 기획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뭉게구름도 쌍투스 공연에서 많이 불렸던 레퍼토리인데요. 출발은 잊혀져가는 낙원상가를 위한 것이었지만 소중한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직장 생활하고 아이들 키우고 뭐 이런 거 일상에만 매달려가지고 내가 좋아하던 거에 대한 일들은 다 잊어버리고 살았었는데, 내가 정말 이렇게 좋은 거를 정말 오랫동안 잊고 살았구나. 이거는 내가 계속 평생 동안 잊지 말고 살아야 되는 걸, 소중한 걸 정말 잊어버리고 살았던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 이 땅의 끝에서 모두 다시 만나면 우리
여기 끼니까 좋다. 좋아. 비와 함께 여름이 시작됐습니다. 사람 발길 뜸한 날이면 박주일 씨를 찾아오는 사람. 바로 클래식 기타를 전공하는 아들 성현 씨입니다. (40여 년 전) 이 아담한 기타 가게를 처음 시작한 사람은 성현 씨 외할아버지였습니다. 외할아버지가 이 가게를 하시고 아빠가 이렇게 또 하시고 계셔가지고 어떻게 보면 대를 이어서 계속 하고 있는 건데, 그런 면에서는 뭐랄까요, 저도 내심 뿌듯하다고 해야 되나? 네, 그런 걸 느끼고 있습니다. (1976년) 밴드 악기 일색이던 낙원 상가에 현악기 전문점을 열었던 최남규 씨. 아들에게 현악기 수리를 배우도록 권한 사람도 그였습니다. 바이올린 만드는 학교를 간다고 하니까 집사람하고 동생들은 굉장히 반대를 하더라고요. 근데 나 혼자 이겨서 보냈거든요. 근데 지금은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 손녀가 만약에 이걸 한다면 저는 100% 지원할 거예요. 대를 이어 상가를 지켜온 악기상들처럼 쌍투스 사람들도 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당시 한 플랫인데요. 민경수 씨 아들 연홍 씨도 쌍투스 출신입니다. 저희가 컨셉으로 이렇게 잡았었어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을 해가지고 저희가 연기를 했었고, 2세가 이제 쌍투스에 다시 대를 이어서 들어와서 활동했던 그 첫 번째 케이스예요. 부자가 함께 쌍투스 선후배로 활동하다 보니 특히 아들 또래 쌍투스 후배들이 집에 놀러 올 때마다 해프닝이 벌어지곤 했습니다. 그 쌍투스 멤버 중에 한 친구가 경수형 그러고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그 뒤에 다 같이 따로 들어오면서 경수형 그러고 들어오는 거예요. 동아리 선배를 형이라 불렀으니 틀린 말은 아닌데. 뭐 형이라고 하니까 자연스럽게 저희 어머니한테는 형수님이 되고 그러다 보니 다 제 동기들인데, 저도 이제 농담으로 형님 그러면은 지금 이 손자분까지 쌍투스를 하게 되면은, 그러면 진짜 족보가 꼬이는 거죠. 족보가 꼬이는 일이 있어도 손자까지 3대가 쌍투스가 됐으면 하는 경수 씨입니다. 한편 강원대학교 삼척 캠퍼스로 들어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자공학과 강의실에서 열심히 강의하는 쌍투스 리드기타 중환 씨. 전공하는 학생들도 어려워하는 복잡한 공학 수식을 설명하는 중환 씨는 이 대학 전자공학과 교수입니다. 질문 없죠? 학생들은 중환 씨를 어떻게 알고 있을까 궁금합니다. 교수님 만약에 취미가 있으시다면 어떤 거 하실 것 같아요? 교수님 취미가 그냥 그저 연구하는 게 아닐까. 책 읽거나 학생들을 위해서 좀 더 이제 교재를 좀 더 연구하시지 않을까. 그냥 정말 진지하신 분이니까 뭐 바둑이나 오목같이 조용한 취미이실 것 같은데, 의외로. 그런데 교수실 분위기는 완전 딴판입니다. 한다던 그 맹세 잠 깨어보니 사라졌네. 지난 밤 나를 젊었을 때부터 중환 씨와 함께 지내온 동료 교수들은 열정 많은 중환 씨의 모습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다시 만날 수. 가면은 이제 항상 1박 2일 가는데 보통 이제 거의 무박 1이 되죠. 우리 김양교도 기타 잡으면
뭐 밤새 노래 불러요. 새벽 5시까지 노래 불러요. 그랬던 그가 두 딸의 교육 때문에 캐나다로 이민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사는 건 그에게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거기 생각을 하면서도 늘 머릿속에 한 반 정도는 이렇게 한국에 나와 있어요. 머리 반이 뭐 친척들, 형제들, 그리고 우리 음악하는 친구들, 쌍투 사람들이죠. 뭐 그런 것들이 머릿속에 늘 머릿속에서 얘가 놀고 있어요. 그러니까 반은 몸은 거기 있을지 몰라도 사실은 마음은 그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나머지 친구들은 거기 지금 있고 저만 이렇게 따로 지금 한국에 나와서 있죠. 노래가 그의 삶이라는 것, 기타가 그의 분신이라는 것을 그는 미처 몰랐습니다. 상상도 못했던 가족과의 이별과 외로움 앞에서 나는 지금 잘 가고 있는 것일까 묻곤 하는 중환 씨입니다. 쌍투스 사람들이 자주 모이는 이곳은 동수신의 작은 식당입니다. 대학가요제에서 입상까지 했지만 연예인이 되는 것을 결사반대하셨던 부모님 때문에 평범한 샐러리맨이 됐습니다. 비록 가수가 되지는 못했지만 노래를 멈춘 적은 없습니다. 이 작은 공간에서 그의 노래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애로사항이 있을 때 가끔 나한테 와서 노래 부르달라고 그래요. 그 스트레스 풀고 또 힐링하고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생일이거나 뭐 예를 들어 사랑을 고백한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직접 자리에 앉아가지고 노래해요. 공연 이틀 전 쌍투스 사람들이 마지막 점검차 모였습니다. 토요일날 영민도 오고 다 올 거지. 예, 그다음 우리 이제 우리 영미하고 이제 우리 딸내미도 한번 보러 오려고. 전부 지금 자기 가족들 한 사람씩 부르는 거야? 다? 그럼 나도 연홍이 애기 데리고 마누라 데리고 오라 그랬고 할머니도 같이 오라 그랬고 친구들 연락을 했어요. 친구들도 같이 집만 있는 지금 나 집사람 여행 갔지. 그러니까 혼자 있지. 신나지 그러니까. 왜 안 돼? 진만 씨가 한국에 와 있는 중환 씨 딸 얘기를 꺼냅니다. 딸이야, 큰 딸이 여기 와 있어. 당장 전화해봐. 아빠 부르면 오시거든. 전화해봐요. 오기는 해봐. 아니 나는 전화 안 해봐. 아예 영상 보면 그런 거 얼굴 보게. 딸에게 전화를 거는 중환 씨. 괜히 전화. 너 이번 토요일은 뭐하니? 묻기는 자신 만만하게 물었는데 어디 가기로 했어? 뭐야? 뭐야? 그래? 선약이 있다는 딸의 대답에 실망하는 기색이 역력합니다. 연홍이 오빠입니다. 연홍이 오빠. 알지? 우리 아빠 저기 그 낙원상가 거기서 공연하는 거 있다 그랬잖아. 그게 이제 그날인데 저녁 때 이번 주 토요일이야. 만사 제치고 와야지. 아빠가 메인이고. 그래서 그랬구나. 하여간 그런 일이 있어. 그러니까 그렇게만 알아. 서울 생활에 적응하느라 정신없을 딸에게 괜히 연락했다는 자책감에 선뜻 전화를 끊지 못하는 중환 씨. 근데 뭐래? 얘 다른 뭐 약속을 잡아놨대 지금. 미리 형이 전화 안 했구나. 그러니까 안 했지. 이거 한다고 부르진 않았거든. 그러니까 넌 달래 독거노인이야. 쌍투스 사람들의 마음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뭐 하는 건 아니지. 나 형님들 맨날 만나면 독고로인 하는 이유가 있는 거야. 결정적인 순간에 와이프 가족이지. 중환 씨 이래저래 할 말이 없습니다. 형이 메인인데. 처음부터 공연에 와달라는 말을 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족을 멀리 남겨두고 홀로 돌아온 아빠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공연 하루 전 장맛비로 인적이 뚝 끊겼던 낙원 상가에 단골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초보자들이 하기에 좀 적당한 가격선에 그 앰프 안 꽂혀도 되는 기타 뭐 그런 입문용 해외 명품 기타 수입상으로 유명한 김지화 씨는 낙원 상가 30년 토박입니다. 초등학교, 지금 국민학교죠. 국민학교 4학년 때인가 스케이트를 하나 얻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동네 형님이 기타를 치는데 그 형님은 스케이트를 갖고 싶어 하고 나는 기타가 갖고 싶고 그래가지고 기타를 바꿔서 처음 중학교 때 기타에 이제 실제로 내가 기타를 잡아서 접하게 됐는데 누가 이제 체계적으로 주변에서 가르쳐 주질 않았으니까 이제 악기 장사라도 그나마도 할 수 있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행복한 행운아라고 볼 수 있죠. 연주자의 꿈은 포기해야 했지만 낙원 상가의 악기상이 돼 음악의 길을 가는 많은 이들의 친구가 됐습니다. 오랜만에 낙원 상가를 찾은 가수 김동환 씨. 신중현 밴드 출신인 그 역시 김지화 씨 가게의 오랜 단골입니다. 아, 진짜 좋은 거네요. 아주 특별한 곳이죠. 저희 음악하는 사람들한테는. 네. 저희 어렸을 때 여기 왔었을 때 계시던 분이 아직 계시고 저희한테는 고향 같은 데죠. 사실 어떻게 보면. 세계적인 악기 전문 상가로 명성을 얻기까지 큰 공헌을 한 사람들이 바로 중고 피아노 악기상들입니다. 87년도 제품인데요. 87년이면 29년도 된 제품이거든요. 이 피아노 이 악기는 제대로 만든 거면은 한 60년은 쓰게끔 만들어져 있어요. 물론 필요하다면 그 중간에 한 번씩은 리폼 작업을 해줘야겠죠. 이 피아노에서는 소리를 결정하는 요소가 일단은 이 해머인데요. 30년 전 처음 중고 피아노 수리를 시작했을 때 황창현 씨에게는 남다른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94년도에 왔을 때만 해도 월급 30만 원, 40만 원 받아도 피아노 때문에 이 악기 상가가 현재 존재하고 있다.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이 일을 했었습니다. 피아노 해체 수리 분야 최고 전문가 중 한 사람인 황창현 씨. 그의 손을 거친 피아노는 새 피아노 부럽지 않은 비싼 값에 해외로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악기상들의 땀과 장인 정신 덕분에 규모나 악기 수리 분야에서도 세계적인 메카로 인정받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서 낙원 상가에서 피아노 샀다 하면은 야, 잘 샀다. 그런 소리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며칠 동안 고장난 바이올린과 씨름했던 최신혜 씨. 그의 손을 거쳐 다시 제 모습을 찾은 바이올린이 주인을 기다립니다. 예, 어서 오세요. 예. 아유, 먼 길 오시느라고. 네. 멀리 강원도 인제에서 가은이네 가족이 도착했습니다. 멀리 먼 길 오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아, 네, 아니 괜찮습니다. 그 악기 아저씨가 이 악기 한번 보여줄게. 악기는 좀 잘 준비해놨거든. 할 줄 아니까 그러면 좀 있으면 선생님 오셔가지고 선생님이 강원도 인제 오지마을에 사는 가은이는 1년 전 인제 한 문화센터에서 처음으로 바이올린을 만질 수 있었습니다. 잘하네. 많이 배웠구나. 그치? 네, 1년 정도 배웠어요. 그렇구나. 근데 바이올린이 없어? 네, 대여하는 것만 해봐가지고. 악기 생겨서 좋겠다. 가은이를 위해 최신혜 씨가 특별히 초대한 사람, 대학에서 바이올린을 전공하는 배정윤 씨입니다. 처음으로 자기 바이올린을 갖게 된 가은이, 이제 마음껏 연습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잘했어.
그랬어. 가은이가 다 좋은데 활이 약간 아까도 말했듯이 이렇게 될 때가 있어. 그리고 가끔씩 팔꿈치를 안 쓰고 이런 식으로 팔 보이지? 무조건 팔꿈치를 폈다가 굽혔다. 자신의 작은 수고로 만들어진 아름다운 광경에 가슴 뭉클해지는 최신혜 씨. 기부받을 학생이 현장에 저희 매장에 와서 직접 이렇게 악기 연주하는 것을 보고 그랬던 경험이 없어서 굉장히 좋은 경험이었던 저한테도 첫 경험이었고. 저도 처음에 몰랐고요. 이런 일이 있다는 걸 알고 정말 좋은 취지의 일을 하시는구나. 이런 악기를 정말 저에게 주셔서 감사하고 이런 기회가 다시 동생들에게 새로 또 생겼으면 좋겠어요. 시민들에게 가까이 다가가려는 악기상들의 꿈은 이렇게 하나 둘 아름답게 열매 맺고 있습니다. 그날 밤 쌍투수 사람들이 공연장을 찾았습니다. 이곳에서 만난 기타와 음악과 우정이 그들에게 주었던 삶의 행복과 기쁨. 이제 이 무대를 통해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나눠주고 싶습니다. 드디어 공연 날이 다가왔습니다.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1시간 전 마지막 리허설을 위해 무대에 오릅니다. 상인 대표 두 사람은 웃고 있지만 긴장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잘 좀 부탁합니다. 잘 부탁합니다. 박수 많이 쳐주세요. 네네네. 감사합니다. 무대까지 달려가 공연 장비를 일일이 챙깁니다. 낙원 악기 상가의 미래가 달린 중요한 무대. 개인 주세요, 개인. 300명 악기상의 간절한 꿈이 걸리는 공연이기에 여간 신경 쓰이는 게 아닙니다. 제일 끝에는 마이크 안 나와요. 제일 마지막만. 음향 장비 점검 끝. 하나도 숫지 않니 무사히 리허설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공연 직전 대기실. 영상 하나 보여드릴 거거든요. 뭐요? 네. 제작진이 들고 온 돌발 영상 속 얼굴. 딸내미 아니야? 그렇죠? 아니야? 이게 누구야? 하이 아빠 서프라이즈. 1년 만에 보는 중환 씨의 둘째 딸 연아 씨였습니다. 연하잖아 이거. 승민이야. 나 우리 딸 아닌 줄 알았어? 나도 되게 같이 가고 싶은데 못 가니까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근데 우리 보고 싶은 아빠 좀 멀리 떨어져 있지만 마음만은 언제나 함께라는 거. 사랑해요. 안경 뒤로 눈물이 어리는 걸 겨우 참는 중환 씨. 쌍투수 선후배들이 연아에게 연락했나 생각했는데 잠시 후 연아 씨의 영상을 전해준 주인공이 들어섰습니다. 바로 큰딸 수진 씨입니다. 연아 이거 한 번도 안 했어? 숨어 있었구나? 봤어 지금. 알고 있었지. 야 근데 말도 안 했어 아빠한테. 놀리려고 뻔세 이상해. 독거노인이라는 얘기를 들려가지고 차도남이 그래서 아빠는 약자로 했지 DKNY로. 좀 난데 이미지 바로. 무대로 가는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화이팅 한번 하시죠. DKNY 즐겁게 합시다. DKNY 쌍투수 화이팅! 화이팅! 드디어 공연 시작. 기타를 든 중년 시인사들의 등장에 영문도 모르고 환호하는 시민들.
레이 찰스 싱어스의 유명한 사랑 노래로 공연의 문을 열었습니다. 어수선했던 객석이 차분해지면서 이내 노래에 푹 빠져듭니다. 음악 전공자가 한 명도 없는 순수 아마추어 음악 동아리 쌍투스의 공연은 시민들에게 남다른 감흥으로 다가옵니다. 오랜 세월 악기는 전문 음악인들의 전유물이었습니다. 그러나 낙원상가를 통해 누구나 악기를 배우고 무대에 설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가슴 졸이던 악기상들 얼굴에 드디어 웃음꽃이 핍니다. 이곳 지금 함께하고 계신 낙원상가가 들어선 게 1969년입니다. 그리고 여기 음악동아리 쌍투스는 1971년에 탄생을 했습니다. 낙원상가와 쌍투스는 함께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는 친구처럼 지금 이 자리까지 왔는데요. 저희 이 모든 악기들이 전부 여기 낙원상가에서 수십 년 전에 사가지고 지금까지 애지중지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는 이 낙원상가는 악기 사러 오고 고치러 오고 이런 데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훌륭한 공연장이 있는지는 몰랐었어요. 야, 정말 수십 년 오랜 세월 돌아가지고 고향에 돌아왔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주 마음이 흐뭇합니다. 보는 저희도 참 편안해 보이고 흐뭇한 느낌이 같이 들죠. 이어진 곡은 앞마을 레터에라는 제목으로 널리 알려진 슬롭 잔비라는 곡입니다. See how the men said, but for the captain ashore, let me go home. Let me go home. I wanna go home, yeah, yeah. Well, I feel so broken. I wanna go home. So I stopped the John said. 최선을 다해 주어진 삶을 살면서 모난 자신을 버리고 모두가 하나 되는 화음을 만들어 왔기에 45년이라는 세월을 넘어 다음 세대까지 아름다운 음악 동아리로 이어져 온 것은 아닐까요? 저도 음악은 굉장히 좋아하지만 기타는 잘 못해요. 근데도 저는 올라가서 좀 같이 춤도 추고 노래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고맙습니다. 낙원상가에 매장이 있고요. 여기 사는 곳은 낙원 아파트입니다. 근데 오늘 저녁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올드파스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화장도 안 하고 내려왔는데 우리 회장님이 화장을 하고 오래요. 그래서 얼른 가서 또 화장을 하고 왔어요. 근데 저도 지금 코러스를 아주 열내고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먹는 거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나이 먹는 거는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나이 먹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쌍투스 올드곡이 너무 멋있어요. 보통 사람들을 위한 보통 사람들의 공연 쌍투스의 첫 번째 낙원상가 공연은 어느덧 끝을 향해 가고
무대 위의 열기는 객석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반세기 낙원상가를 지켜온 이들은 악기상이었습니다. 그러나 다가올 반세기는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언젠가 객석의 얼굴들이 자기 악기와 자기 음악으로 저 무대에 설 수 있기를. 그것이 바로 세계적인 악기 전문 상가 낙원상가 사람들이 응원하고 싶은 내 인생의 콘서트입니다. 이 여름 밤에 이 야외 무대는 굉장히 가족 음악회 같은 다른 사람들도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앞에서 공연하는 거 잘 모르는 노래들도 되게 많았는데 듣다 보니까 되게 흥겨워가지고 저도 모르게 막 춤추게 되고 막 같이 막 흔들고 있더라고요. 가슴이 지금 막 쿵떡쿵떡해서 심장이 튀어나올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우리 그 관객이 한 분 말씀하셨어요. 나이를 저 정도 저렇게 이쁘게 먹는 거 좋을 것 같다 그런 얘기할 때 저도 이제 같은 나이 50대가 넘었잖아요. 근데 아까 형님들 쌍뚝스 형님들 보고 아 정말 나도 젊을 때 저런 과정을 거쳐 나서 살았는데 저 정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악기만 판매하고 구매하는 장소가 아닌 여러 시민들이 와서 마음껏 만져도 보고 들어도 보고 그리고 공연도 즐길 수 있는 그런 문화적인 공간으로 저희가 열심히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